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현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통서화합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선 위원장님 모시고 대선 전국의 현주소와 앞날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요즘 공동선대위원장의 또 통서화합미래위원회,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중책을 맡으셔서 매우 바쁘시겠는데요. 통서화합미래위는 어떤 기구고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호남은 그동안에 지역 감정과 지역 차별론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갈등 속에서 서로 상호 협력과 협조가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의힘 전신의 전당 시절에는 그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이 군사 독재, 또 5.18 학살 책임, 또 쿠데타 이런 등등으로 호남 민심에 사실 거스른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호남은 호남대로 그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을 비난하고 또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은 호남에 대해서 소외 내지는 고립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시대를 맞이해서는 국력을 결집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영원한 갈등을 한시바삐 수습을 하고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화합, 즉 영원함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국가 내지는 지역 발전의 전략, 또 공약 개발, 또 이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호남이 사실상 피해를 봤다 하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열고 DJ 참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화해와 용서를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하고 또 상대방의 반성과 또 아니면 사과에 대해서 성의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호남도 많이 변해야 된다 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영남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갈등이랄까, 지역 감정 문제는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됐고, 전에 달빛 동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그렇죠. 서로 협력하자 해갖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달구별 대구 빛구월 광주 달빛동을 맺어가지고 88 고속도로도 뚫려져 있고 상호 협력과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광주에서 기껏 대구에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을 제공하기도 했고 또 그 단체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지역 갈등의 어떤 문제들은 특히 젊은 지금 2030 세대들에 가서는 거의 약화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런 차별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광주,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제2도시라는 부산도 퇴락했다. 무슨 초라한 도시다. 여당 내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부산 가면은 이 부산 망했다 다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사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발전이 지체를 넘어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식자층을 비롯해가지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영원한 지역의 갈등이란 또 차별이란 말은 아예 없애야 된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저 밑바닥 저변의 민심은 심지어 저에게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국민의힘을 다 갔느냐. 아직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다 지지를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권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한과 원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판단 속에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에 취임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동서화합 미래위원회를 발족해서 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지역 간 갈등보다도 이 편가르기 정치를 하면서 진영 간, 이념 간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DJ 정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야말로 DJ 정신, 국민 화합, 통합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해서 무슨 정치 보복 하나 한 게 있습니까? 누구 깜빵에 억지로 잡아놓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게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DJ 대통령은 97년도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특히나 5.16 군사 쿠데타의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그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이루겠거든요. 그 당시에 호남이나 DJ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어떻게 DJ 정체성을 훼손해 가면서 DJP 연합을 할 수가 있느냐 반대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용서와 화해를 제안하고 또 가해자가 반성과 사과를 하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국가, 또 그 통합이 되는 국민,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DJP 연합이야말로 정말로 참 DJ 정신이고 용서 화해를 구현했던 정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DJ 정신을 서로 팔고 있는데, 즉 민주당이나 또 일부 정치인들이 팔고 있으면서 저를 또 비판하고 있는데, 진짜 DJ 정신은 용서와 화해, 협력과 통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우리 호남에서 특히나 참 DJ 정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음미를 해가지고 정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DJ 민주당, 노무현 민주당을 승계했다,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DJ 노무현 민주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선 김대중 민주당은 중도 계획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토대 속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가자는 주장이었고, 특히나 국민 통합을 외치고 용서 화해를 외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이름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순전히 극좌파 운동권 정당이고 내로남불 정당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그 국가 정책의 기본을 전부 망가뜨리고, 또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좀 원성과 탄식을 괴면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짚고 이제 대선 전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른바 정책이라든가 비전, 큰 담론을 놓고 진짜 논쟁을 벌이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후보 가족 들축이, 이 추악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초장부터. 아직 본선거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워밍업 단계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선거 많이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후보와 관련된 검증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당성이 있죠.
그건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또 정책,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국민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은 지금 모두 날아가 버리고 후보들 가족과 관련된 예. 비리 찾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아주 현미경으로 샅샅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근거 없는 허위, 비방, 의혹 제기로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그르치고 선택을 방해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기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될 분들의 가족과 관련된 사생활이지만은 국민이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관심 속에서도 정말로 대통령 후보하고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거나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가족의 사생활을 낱낱이 뒤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후보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덤태기를 씌우고 덮어 씌우고 해가지고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말로 도전이고 모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 양강 후보들 보면은 후보들은 조금 자제는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주변 참모들은 서로 나서 갖고 상대방의 뭐 약간의 흠결이나 이런 걸 들춰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떠넘기기 서로 지금 치고받고 이런 거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도끼는 객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선전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과거 어느 역대 대선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표심의 현장을 다녀보면 찍을 후보가 없어가지고 또 테레비가 보기 싫어서 꺼버린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완전히 지금 대선을 희화화해버리고 국민이 판단을 좀 몽롱하게 하는 정치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합니다. 진짜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대장동 비리 뭐 해갖고 너무 많으니까 자체하고라도 지금 최근에 지금 불거진 현안 아들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상습 도박이고 거기에 지금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빼박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도덕성으로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그냥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재빠르게 아주 잽싸지 않습니까? 딱 엎드려서 사과해버리니까 그러고 나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사과 하나로 끝날 일입니까? 사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역할과 또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정중한 의사표시이고 다짐인데 과연 이 후보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족의 사생활의 비리라든지 또 부정이라든지 또 도덕이 상실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한 일이냐 아니면 그때 상황 때문에 순간 판단을 잘 못했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오기가 됐나 또 그렇죠. 뭐 일부는 누락이 됐나 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방 후보들의 사생활의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소봉대 해가지고 또 내로남불의 자세로
자기 쪽의 후보의 가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덮기에 급급하고 궤변으로 예. 변명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진짜 마음 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잘잘못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잘못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나는 사실은 뭐 결혼 전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전혀 몰랐다 한 등등의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고 해명이 되면 해명된 대로 국민의 판단과 이제 수용을 자세히 맡기고 정책다운 정책, 비전다운 비전을 놓고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은 특수부장 중앙지검에 하셨기 때문에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인데요. 29살입니다. 고려대 경영대 나오고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뭐 직업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런 포카 도박을 한 거를 200회에 걸쳐서 후기를 올렸습니다. 200회. 그리고 뭐 500만 원을 땄다, 몇백만 원을 땄다 이런 걸 또 우리 수사 관행상으로 따진다면 억대 도박범입니다. 억대 도박범.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 주세요. 또 그 이후에 지금 분당 정자동에 있는 무슨 스파에 가가지고 성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 본인이 또 거기 간 후기들을 다루는 거 보면은 여성에 대한 혐오랄까 그런 뭐 비속어를 써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후기들을 올려놓은 것 있는데 이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본인과 후보가 사과하면은 끝입니까? 아무리 대선 전국이지만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또 과잉 수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 한다면 사과도 하고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자제분이지만 고발을 한다든지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수신 제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양 후보 똑같습니다만 수신 제가를 한 뒤에 뭐 우리 박 위원장님이나 저나 뭐 이런 보통 우리 같은 가정에는 뭐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장성한 자식을 아버지가 다 어떻게 일일이 동행을 하면서 간비실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행이나 또는 위법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또는 부모로서의 교육을 또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다 한다면 분명 부모로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겠고 가장으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혀 몰랐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인간하고 관계를 맺기 전, 즉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비난을 하고 또 그런 점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평가의 자료로 삼는 것은 현명한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점잖으신 우리 위원장이십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데 이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대선이고 뭐 경쟁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금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한다 하면서 확실한 검증도 안 해보고 예. 가짜 뉴스로 그것도 국회의원이 나와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풍조는 참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길지도 몰라도 당장 근절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뭐 수원여대라든가 몇몇 대학의 겸임교수 이렇게 하면서 냈던 이력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십자포화를 퍼부어대고 있는데 오늘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취재한 김건희 씨의 학 경력 우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취재해가지고 쭉 오늘자로 나와 있던데 보면은 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늘 이야기한 대로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셨죠?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 가짜 뉴스로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를 공격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또 일부는 확인도 안 해보면서 무턱대고 추측으로 또 공격을 했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뭐 글자의 표기, 오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침소봉도 해가지고 예. 이걸 본질적으로 어떤 교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어떤 직책이 채용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거짓한 것으로 그렇게 과잉 공격을 하는 것은 그 결국은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의 피해는 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메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예. 그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몇 개만 들어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가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그 성적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점, 교생 실습하는 학점 2점이 딱 나와 있어요. 예, 예. 그거 하나만 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조건 그거 가짜다 이렇게 하고 나와 있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경영전문대학원 예. 석사 이것도 분명히 이제 대학원에도 두 과정 있는 모양이에요. 경영전문대학원은 예. 하나는 1년짜리로 풀로 다니는 그것은 이제 1년짜리 과정이고 그 MBA 과정이죠. MBA 과정. 예. 그리고 이제 이 직업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경영자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풀타임은 못 다니니까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2년을 다닌 모양이에요. 그것이 EMBA 그건 과정이죠. EMBA.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그 EMBA 석사를 했다는 게 그 석사 학위증이 서울대에서 발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영학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고 6개월짜리 다녀놓고 뭔 석사냐.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제대로 띄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허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너무 지나치죠. 이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경기대 해화과 그림을 1996년에 졸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과가 지금 과들이 이름이 막 이제 바뀌잖아요. 현대적으로. 바뀌죠. 예. 지금 신방과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는 그 신방과 다 언론 정보학과다 무슨 디지털 정보학과 여기도 서양화 학과로 이렇게 바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디 교원 그런 지원할 때는 서양화 학과로 쓴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학과가 없다. 아니 과가 바뀌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포리텍대에서 이제 부교수 대우 겸임교원을 한 모양이에요. 산학협력으로. 근데 어디다 쓸 때 그냥 포리텍대 부교수라고 쓴 것 같아요. 조금 그 대우자 쓰기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부사장 대우 다 했는데 어디다 그렇게 씁니까? 왜 대우자 않느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언론 그
보도에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후보를 떠나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게 검증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먼저 철저히 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거짓이라든가 가짜라든가 잘못됐다는 거 한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번 월간 조선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작게는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지만은 좀 크게 보면 이건 국민 선동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대선의 이 판단과 선택에 큰 장애를 주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정치행위다. 비정치 행위인데 사실은 정치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또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수준 미달이죠.